안녕하세요. 회계학 문제풀이반 원가관리회계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리사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는 그다지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과거의 출제 경향을 보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계리사 시험 이외에 원가관리회계가 수험 과목으로 있는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되게 많은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절차대로 문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최근에는 추정의 문제, 그러니까 결과가 제시가 되고요, 역으로 기본 자료를 추정해 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 또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 살펴보고, 또 다른 자격증 시험 기출 문제를 가지고요, 최근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문제 볼게요. 원가 배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 물어봤죠. 그럼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 중에 이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 올바른 걸 찾는 건지 틀린 걸 찾는 건지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는 올바른 거 찾아야 됩니다. 자, 답은 5번인데요. 5번인데,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에서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인이 원가 발생액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이제 맞는 답이고요. 1번 볼게요. 원가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여기 틀린 거죠.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혜 기준도 있고 부담 능력 기준도 있어요. 이거 틀렸고. 2번, 제조간접 원가가 전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자, 제조간접 원가, 이게 이제 공통비라는 개념인데, 얘가 크다면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여기 틀린 거죠. 좀 더 정교한 방법, 예를 들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3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생산 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단위 기준 원가 동인을 사용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묶음 수준, 제품 수준, 설비 수준 같은 비단위 수준 원가 동인도 사용을 합니다. 틀렸고. 4번, 제조간접 원가 배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가 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자료 이용해서 이제 매출 원가를 찾아야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매출 원가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조원가 흐름에 대한 문제인데, 제조원가 흐름에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T 계정을 통해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공품 계정하고요, 제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요게 이제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고요. 자, 1월 1일,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가 있고 기말이 있고요. 제품의 경우에도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금액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제시된 자료 한번 볼까요? 기초 제공품이 6만 원이니까 요게 이제 6만 원이 되고요. 기초 제품은 4만 5천 원이 되고, 기말 제공품은 3만 원이 되고, 기말 제품은 6만 원이 돼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4만 5천 원이 되고, 직접 노무 원가는 3만 5천 원, 제조 간접 원가는 2만 6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다 찾을 수 있죠. 제공품 차변합계가 얼마가 되나요? 16만 6천 원이 되고요. 대변도 16만 6천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얘도 16만 6천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 보면 13만 6천 원이 되고요. 자,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에 입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3만 6천 원이 돼서 전체 합계 금액은 18만 1천 원. 자, 얘도 18만 1천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2만 1천 원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매출 원가를 물어봤지만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단기 청제조 원가를 물어본다면 요 금액이 답이 될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본다면 요게 답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한국의 X1년 매출 총이익은 192만 원이다. 이 문제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총매출액을 물어본 거죠. 총매출액. 자, 총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자, 총매출액에서 즉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결국에 문제에서는 예를 물어봤지만 지금 매출 총이익이 192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원가만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죠. 결국 이 문제는 매출 원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정에서 제품 계정에서 찾을 수 있죠. 제품 계정에서 판매된 부분이 매출 원가더라. 그럼 제시된 자료에서 제품에 대한 자료 정리해 보니까요. 기초 제품이 90만 원, 기말 제품이 104만 원이 되죠. 그래서 90만 원, 104만 원 적어 놨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68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품 계정을 다 채울 수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666만 원이 되고,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매출 원가를 계산했으니까요. 매출액 금액 계산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8580000. 결국에 이 문제는, 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이 자료는 필요가 없는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를 찾는 문제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를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의 특이점을 그려놓고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상태에서 매출 원가는 얘를 찾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제시된 자료 가지고요 다 채워놔야 되는데 지금 자, 원재료 재고 증가 이게 이제 좀 약간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원재료 재고액이 증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재료 사용 금액이 제공품으로 들어갈 텐데요. 기초와 기말 금액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원재료 재고의 증가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증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사용 금액만 알면 될 뿐이지 기초와 기말이 얼마 있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재료 재고 증가가 1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금액은 기초 재고의 15,000원이 증가된 상태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초에는 나는 모르겠고 15,000만큼 증가했으니까 기말을 15,000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재고 감소는 반대니까요. 35,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나는 기초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35,000원 있었고 기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둘 해결됐고요. 원재료 구입액이 43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원재료 구입액은 43만 원이 되면 기말에 15,000원 남았으니까요. 원재료 사용 금액은 41만 5천 원이 됩니다. 얘가 이제 제공품으로 들어가겠죠. 41만 5천 원. 직접 농업비가 20만 원 돼 있어요. 20만 원 돼 있고 제조간접비는 30만 원. 요게 이제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겠네요. 정기 단기말 제공품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초와 기말에 제공품이 없고 그러면 제공품의 합계 금액은 91만 5천 원, 대변도 91만 5천 원이 돼야 되고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91만 5천 원이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이 95만 원이고요. 기말 제품 재고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으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95만 원이 되죠. 자, 답을 찾아냈고 물론 이 문제에서도 얘는 해답과는 무관한 자료다. 5번 볼게요. X 1년도 기초 기말 재고 자산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원재료 제조 공정의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원가이고 X 1년 중에 매입한 원재료는 76,000원이다. 자, 지금 매입한 원재료가 76,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요 금액하고 원재료의 기초하고 기말 잔액 이용해서 원재료 사용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자, X 1년도 기본 원가는 40만 원. 자, 지금 중요한 게 기본 원가가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원가라는 건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요 관계를 통해서 계산한 직접 재료원가 요거하고 직접 노무원가 합한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금액을 알면 얘도 알 수 있는 거죠. 전환원가의 50%가 제조간접원가. 자,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전환원가의 50%가 제조간접원가. 전환원가, 즉 가공원가라는 건 직접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비 합한 금액이 전환원가잖아요. 자, 여기 50%가 제조간접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금액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계산한 노무원가를 집어넣게 되면 제조간접원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합한 금액의 50%가 제조간접원가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하고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뭘 찾아야 돼요? 매출원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공품하고요. 제품의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제공품. 자, 제공품은 기초와 기말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재료원가는 매입액하고 기초, 기말, 원재료 재고 금액을 통해서 찾아냈고, 노무원가. 자, 요 두 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 두 개가 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노무원가 찾아냈고, 자, 요거 합한 가공원가의 50%가 제조간접원가라고 그랬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의 원가는 717,000. 우리는 매출원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품 계정도 그려볼까요? 자, 기초 제품 재고가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기말 제품 재고는 48,000원이 됩니다. 얘가 이제 제품 창고로 대체가 되니까 매출원가는 67만 9천원이 됩니다. 자, 6번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의 관계인데요. 자, 6번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는데 좀 편리하게 제가 하기 위해서 하나의 등식을 하나 써 드릴게요.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예요. 근데 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하고 다르다 그 얘기죠. 우리는 얘를 지금 지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이 나갔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나는 현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 얘기죠. 현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자,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비용 처리되는 게 있더라 그 얘기예요.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비용 처리. 나는 현금 지급한 것만 비용으로 봤는데 현금이 안 나갔지만 비용 처리돼야 되는 게 있더라. 이 금액은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미지급 증가. 미지급이라는 게 바로 뭐죠? 비용이 발생이 됐지만 돈이 없어가지고요. 못 준 게 바로 미지급이잖아요. 자, 비용이 발생이 됐지만 돈이 없어가지고요. 못 준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미지급을 증가하는구나. 그러니까 미지급 증가분은 현금 지급에 가산을 해야
발생주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유추해서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성급이라는 건 바로 뭐죠? 미지급은 부채고 성급은 자산이기 때문에 성급 감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빼줘야 되는데요. 뭘 빼주냐면 나는 현금 지급을 비용으로 봤어요. 근데 현금이 지급이 됐는데 비용이 아닌 게 있더라. 요거는 빼줘야 되겠네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미지급 증가를 가산했으니까 미지급 감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선급 감소는 가산을 했으니까요. 선급 증가. 그래서 요 등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요. 좀 복잡하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자산부채, 부호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는 단기, 정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다. 이 자료에 의할 때 단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을 물어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 지급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공장관리비, 나는 25만 원을 일단 비용으로 보겠다. 근데 전기말, 단기말 자료 보니까요. 전기, 미지급이 어때요? 미지급이 25,000원 있다가 줄어들었잖아요. 미지급 감소니까 요게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 성급은 어때요? 없던 성급이 섞인 거잖아요. 성급 증가는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25만 원에서 15만 원, 2만 5천 원 빼니까요.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7만 5천 원이 됩니다. 수도관열비. 단기 지급액 30만 원을 나는 비용으로 보겠다. 근데 정기말의 미지급액이 2만 5천 원 있다가 1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얼마 늘어난 거예요? 더하기 얼마만큼? 7만 5천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수도관열비 발생 금액은 30만 원에서 7만 5천 원 가산한 37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복리후생비. 자, 나는 15만 원을 일단 비용으로 보겠다. 근데 정기에 성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급 3만 5천 원 있었는데 없어졌네? 성급 감소는 어때요? 가산해야죠. 대신 정기에는 미지급이 없었는데 단기에 생겼기 때문에 얘도 가산, 요거죠. 그럼 15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가산하니까요. 금액은 28만 5천 원이 돼요. 그래서 전체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73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관한 관계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1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